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안전계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보강 측면에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보강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계수라는 부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안전계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안전계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로프를 다루실 때는. 자, 안전계수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안전벨트, 자동차에서 안전벨트 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스티커 딱지 안 떼려고 우리가 안전벨트 매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달리는 속도에 더 포함되는 어떤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차에서 그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전벨트의 역할과 안전계수의 역할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한 사람을 손잡고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그 사람 질량과 내 손의 힘이 똑같으면 어때?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퉁 떨어질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파트에서 한 5km 정도로 쭉 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벨트 맬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안전벨트는 내가 받는 충격만이 아니고 상대편이 나한테 어떻게 주는 충격에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벨트를 또 우리가 딱지 안 떼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매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안전계수를 적용하고 어떤 보강이나 백업을 할 때 백업과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백업과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백업과 보강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장비를 대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예, 다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차를 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이것이 뭘로 되죠?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지금 그런 습관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고. 예전에 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컨테이너 많이 다니잖아요. 컨테이너 보면은 뭐 양쪽에 이렇게 핀을 꽂는 게 있대요.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컨테이너가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 그날은 다리에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핀만 4개 꽂았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핀을 꽂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어때요? 옛날에 저희 뭐 냉장고와 관련돼서 했던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사실 그런 홍보도 없었을 텐데 옛날에는 뭐 안 맸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차에 앉자마자도 다들 이제는 뭐 매지 말라 그래도 다들 매잖아요. 그러니까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죠. 내가 만일에 얘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얘가 이동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이 질량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속도가 제어하는 속도보다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맨날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황이 닥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만 딱 나가게 되면 아예 해결을 못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계수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이에요. 근데 안전계수 자체도 지금은 단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또 이론적인 배경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하게 지금 쓰고 있는 하나의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차에 혹시 안전벨트 보셨나요? 기차에 안전벨트 없어요. KTX 강릉에서 KTX 한번 타보세요. 안전벨트 없어요. KTX가 차보다 느리나요? 근데 왜 안전벨트가 없을까요? 안전벨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왜? 빠르긴 하지만 안전벨트를 했던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뭐 프랑스 뭐 어디서. 근데 결국 사고 나보니까 그 안전벨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구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버스 있나요? 시내버스는 왜? 시내버스는 정거장이 500m 있대요. 500m마다. 차가 스타트해서 속도를 올려봐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시내버스 안에서 안전벨트 안 맸다 그래서 법적으로 딱지 안 뺄게요. 이건 편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로프도 이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라인하고 두 번째 지점이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KTX와 시내버스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과감하게 어떻게 백업과 보강을 추가적으로 못하고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뭐예요? 왜 그런지를 알고서 대처하는 거와 모르고 대처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로프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서 보셔야 이렇게 빨아들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혹시 구조대에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를 갖다가 구조를 할 때 원칙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왜냐면 그 기준이 있어야 장비를 구매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출 거고요. 뭔가를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할 거고, 뭔가 부족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사주면 받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에이 좀 모자라네? 좀 필요한 거 같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네?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정립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정립은 뭐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내가 우리는 안전비가 한 12배는 가져가야 되지 않아? 근데 장비가 12배를 맞출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비, 현재 갖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우리 대원들의 현재 수준 능력, 이런 거를 통해서 적절한 안전계속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나라별로도 조금 틀려요. 제가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말 순수하게 그 산학구조만 하는 팀, 그 다음에 아주 고퀄리티의 테크니컬 로프 레스큐와 로프 액세스 팀들, 그런 팀들하고 했지만 요즘은 거의 다 뭐 산의 높이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준을 한번 좀 정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 갖고 만들어 가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없거니와 이 사람들이 뭐 한 10배, 20배 쓴다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여건으로 한 5배 정도만 일단 시작하겠다 그러면 5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배부터 하겠다 그러면 10배부터 하는 거고. 바로 안전줄과 관련된 부분이 이 로프 옆에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빠져 있을 건데요. 요 내용이 이렇게, 요거는 교재에 있어요. 책에 맨 뒤에 부록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실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연도에 개정된 건데요. 제가 이제 어떤 기준들을 굉장히 유심히 잘 보는 편이에요. 그 전에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일반적으로 5대1, 12대1 사이의 범위에서 설계 개수, 안전 개수를 갖다가 정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밑에 거 하나 볼게요. 이게 특정 엔지니어링 서비스, 즉 다시 말하면 뭐 구조나 이런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안전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범위를 갖다가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예전에는 정해졌어요. 예전에는 로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전기술에서 12대1 범주 안에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CI라고 하는 거는 로프, 섬유를 갖다가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협회인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대 각도있는 그 이상의 설계해서를 사용해야 된다. 더 심각한 조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했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예상될 때는 안전계수를 조금 더 높여서 어떤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정하는 값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대에 지금, 아니면 우리 소강소에 지금 어떤 현황이 굉장히 난이도가 센 구조가 발생된다. 설악산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안전계수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강풍이 불어요. 우리 예전에 양양에서 안전사고 났듯이 강풍이 막 불고 간판이 아주 길쭉한 건데 상당히 요동치면서 지금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 그럴 때는 우리가 기존에 만일에 한 7배, 8배의 안전계수를 갖고 있더라도 그 현장에서만큼은 조금 더 강한 장비로 대입을 시켜서 안전계수를 조금 높이는 거죠. 만일에 11mm 로프가 있고 12.5mm가 로프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12.5mm 로프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전문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안전계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려사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값이 아니라 항상 유동성 있게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좀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안전계수가 10배로 우리가 운영하는 팀이야. 근데 들어 올려야 되는 90도 각도이긴 해. 근데 이게 내 키보다 이만큼밖에 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라인 깔고 투지점 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안전계수를 조금 낮추더라도 그냥 우리가 충분하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창피당한 일인데 2011년도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나갔어요. 이제 얘네들이 우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자, 크레바스 안에 사람을 하나 집어넣고 우리 보고 이 사람을 구조하래요. 어떻게 구조하면 되겠네요. 우리 세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일단 구조대원 진입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도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고, 확보 지역을 어떻게 할 거고,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5분이나 10분 줬나? 그러더니 딱 스톱.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구조하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3명이 딱 서서 줄 잡고 어떻게 해? 떼기 올리는 거죠. 첫 번째 구조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뭐부터 생각할 거예요?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한 거죠. 이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게 이제 고정관념인 거예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파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테트라포스에서 빠진 곳이 10m, 20m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추가적인 손상을 입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동굴구조에서 연습시킬 때 테트라포스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테트라포스를 횡으로 진행하게끔 만들어요. 재밌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테트라포스에 횡으로 들것을 갖고 사람을 실은 상태에서 그 테트라포스를 빠져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지 힘들죠. 그게 동굴구조에 있어서 첫 번째 훈련이에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줄을 막 거놓고 레이저 광선에서 이렇게 왜 도둑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줄을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엮어놔요. 그리고 그 줄 사이를 빠져나가는 연습을 해요. 들것을 이동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차이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환경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틀려질 수 있어요. 안전계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갖다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안전계수에 대한 내용은 바로 요 CI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규정식 하나를 살려면 다 돈을 주고 사야 돼요.